이번 주 YTN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서는 팩트를 검증하는 팩트와이 보도와 재난 보도 준칙 신상 공개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지자체마다 늘어나는 금연구역, 도심 속 금연구역은 어떻게 정해지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팩트체킹 젊은 시선에서 짚어봤습니다. 내가 본 DMB, 세계의 한국 문화를 알리고 해외 동포들의 다양한 삶을 엿볼 수 있는 더 큰 코리아에 대해 살펴봅니다. 프로그램 타이틀 디자인부터 실사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시각 효과를 극대화하는 제작 그래픽 디자이너를 YTN 이야기에서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온 주 52시간 근무제가 다음 달부터 방송과 광고, 노선버스, 교육 서비스 등 21개 업종에도 도입됩니다. 초과 근무가 많은 업종에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도한 노동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시간 단축제도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할 텐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노동자의 삶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오늘 시민데스크 먼저 잘한 뉴스, 못한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 그리고 강흥식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처장님, 이번 주 나왔던 뉴스 중에 저는 가장 반가웠던 건 우리 어린 태극전사들의 월드컵 준우승 소식 가장 반가웠던 것 같고, 또 이 좀 충격적인 지금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 고유정과 관련된 엽기적인 생각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어요. 또 정치권에서는 국회가 파행이다 보니까 다른 소식은 없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소식 관련 소식 좀 나왔었는데 이번 한 주 YTN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그 YTN 뉴스뿐만 아니고 고유정의 그 살인 이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범죄 뉴스는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거리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충격적이면 충격적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에 있어서 좀 더 엄밀하게 검증된, 그러니까 어떠할 것이다라는 추측성 보도는 좀 자제하고 정확하게 확인된 내용들 위주로만 보도했으면 좋겠고, 내용에서도 너무 충격적인 내용들을 그대로 보도를 하는 것은 불편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건 사고도 그렇지만은 강력 범죄 뉴스도 결국엔 범죄 예방 차원에서 보도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잘한 뉴스 어떤 뉴스 뽑으셨습니까? 저는 좀 특이한 거를 뽑았는데요. 다른 정치적인 이슈, 좋은 보도들도 사실 헝가리 뉴스도 저는 계속 좋았다고 생각해서 뽑았는데 그거 너무 그동안 여러 주에 걸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팩트 Y라는 그 코너를 잘한 뉴스로 뽑았어요. 그런데 이게 특히 제가 재미있게 본 내용이 있었습니다. 소주 가격과 관련된 팩트 체크를 한 건데요. 이게 이제 아주 굉장히 생활 밀착형 아이템이잖아요. 소주는 정말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그런 이제 품목의 술이고요. 소주 도수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수가 낮아지는 만큼 원가가 분명히 낮아질 텐데 왜 우리가 먹는 소주값은 낮아지지 않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을 팩트 체크해보는 이런 아이템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아이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뉴스에서 한다는 것도 저는 재미있었고요. 사실 요새는 타 방송사에서도 팩트체크 코너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 결이 다른 팩트체크로 신선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제가 좋다고 생각했던 게 게임은 어린이의 권리, 아전인수 해석이라는 제목의 또 팩트 Y가 있었는데 이 보도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면 UN 아동 권리 협약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게임업계 측의 주장이 있었거든요. 이 주장을 팩트 체크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또 게임 중독에 대한 그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 주장도 있는데 이것도 짚어봤고,
그리고 이제 게임에다가 그 질병 코드가 부여되면 예. 3년간 11조 원의 피해가 간다라는 콘텐츠진흥원의 용역 보고서가 있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제가 이 보도를 좋게 생각한 것은 어떤 특정 집단의 그러니까 게임 업계 또는 뭐 업체 뭐 다양한 집단의 주장들을 그렇다 아니다가 아니고 다양한 그 주장을 떠나서 정확한 사실은 무엇일까만 좀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좋았어요. 예. 자, 지금 위원님 기획 이슈팀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거죠?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은 근래에 YTN에서 팩트 체크 코너를 상설화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팩트 체크를 먼저 설명드리자면 이제 그동안의 그 받아쓰기 저널리즘 여기에 대한 그 비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미국에서 1980년대 후반에 그 등장한 저널리즘의 한 장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치인이나 그 공직자들의 발언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발언의 진위를 따져 묻는 그 심층 보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그 인터넷과 SNS 등에서 그 가짜 뉴스가 많아지면서 이 팩트 체크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YTN에서는 그 팩트 체크 형식의 기사가 좀 부족했습니다. 출입처에서 발생하는 그 기사 처리하기가 사실 버겁거든요. 그 출입 기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생긴 그 팩트 Y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기획팀에서 이슈팀에서 전담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사실 제가 이 팩트 Y 담당하는 기획 이슈팀 기자들하고 며칠 전에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사결정 과정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며칠 전에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 외국인 노동자 임금 네.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팩트체크 기사가 당일날 오후에 나왔어요. 네.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던데 지금 아이템 이슈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그 주제를 선정할 때 이것이 국민적 관심사인가를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 팩트 체크를 해야 할 그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 그 의견은 검증하지 않는다. 의견은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조문이나 통계 자료, 그 판례 등 그 가능한 검증 수단이 존재하는가도 주제 선정의 주요한 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의견은 의견일 뿐이다 이 말은 상당히 동의하는데요. 문제는 그 의견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몇 가지 근거 뭐 이런 것들에서 왜곡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토대로 한 예. 의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좀 더 엄밀하게 본인의 의견이라고 말하지만 과연 그 근거는 정확한 것인가? 이분의 의견이 나쁘다가 아니고 이분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를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이 최지선 시청자 평권이 선정한 잘한 뉴스 어떤 의견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10일 보도된 고문의 상징서 열린 60항쟁 기념식 보도를 잘한 뉴스로 꼽았습니다. 60항쟁을 맞이하여 관련 행사를 보도함에 있어서 YTN은 60항쟁의 의미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리포트를 해서 매우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당연한 리포트인데요. 다른 언론 매체가 그 행사에 여야 정치인의 참석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또 다른 정치 갈등을 이렇게 부추기는 보도를 했고 기사를 내보냄으로써 YTN의 그 리포트가 좀 더 돋보였던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당시에 그 자료 화면들을 사용을 해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그 당시에 그 민주주의를 열망하던 시민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조명하고 또 그 민주주의 운동을 하면서 희생된 희생자 가족들을 비추면서 그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울러 그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것은 그 남영동 대공분실 그 사진을 과거의 이미지에서 오늘날의 그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연결해서 연출을 하신 점이 굉장히 돋보였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 민주주의의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역사 속의 어떤 한 사건으로 단절된 사건으로 보여주기보다는 지금까지 현재 진행 중인 이어져 있는 어떤 하나의 그 연속선상의 의미로서 그 의미를 담고 이것들을 연출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한 뉴스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못한 뉴스 꼽아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 꼽아주신 못한 뉴스는 어떤?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YTN의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관련 보도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YTN이요? 예, 타사에서 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보도 전문 채널의 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잘 보도했다라고 생각하고 타사에 비해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내용을 갖고 온 것은 그 피해자 가족 을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하거나 또는 그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서 뭐 차를 밀착 취재, 집을 밀착 취재. 언제쯤 보도되는 내용인가요? 이게 5월 31일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그러면은 사고 발생 바로 다음 날이네요. 예, 저희가 그렇죠. 특보 체제로 들어가고 나서 이 재난 방송 초기의 문제. 그렇죠. 예. 현대가 가족여행 갔다가 차 안에는 과자만 덩그러니라는 제목의 보도거든요. 근데 이 보도가 이제 사고 난 피해 당사자들을 이제 찾아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3대가 살던 그 집의 차를 보고 과자가 그 안에 있더라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집의 문을 이렇게 들여다보거나 배를 누르거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늘 생각하는데요. 이런 참사나 사고가 발생하면은 피해자에게 너무 집중해서 그 초창기에 굉장히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을 찍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잡지 못하면 이웃이라도 이제 찾아가서 어떻게 보면 미담성, 그 안타까워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 담으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재난보도준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19조 신상공개주의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사람들의 상세한 신상공개는 인격권이나 초상권,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신상 공개도 하지 말아야 되고 신상 공개까지는 아니지만은 너무 과한 관심 그것이 도대체 공익적으로 무슨 이익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걱정했던 것은 신상 공개도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아까 그 보도에서 대전 시민의 피해 현황 문건을 촬영해서 내보냈는데요. 이게 이렇게 들고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카메라가 뒤에서 비치면서 이 A4 용지를 그대로 보여줬거든요. 근데 거기에 온전히 신상 공개가 되진 않았고 이름은 이렇게 별표 처리가 돼 있었어요. 그렇지만 나이와 성별 그리고 가족 관계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관계인지가 쫙 정리되어 있는 그런 파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신상 공개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공개해야 신상 공개라고 생각하지만 몇 가지 단서를 주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신상 공개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사가 이제 희생자들의 그 애틋한 사연을 전하려고 한 기사였는데요. 다소 부적절한 그런 취재가 있었습니다. 일반인의 개인 신상이 사실 노출이 되면 안 되죠. 특히 이렇게 피해자들의 신상이 노출이 되는 건 더더욱이 유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재난보도준칙에 따라서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최지선 시청자 평권이 선정한 아쉬운 보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제가 선정한 아쉬운 뉴스는 뉴스가 있는 저녁에 내 맘대로 탑3에서 보도한 고유정 전 남편 시신 못 찾으면 무죄 가능성 보도입니다. 이 경우에 원래 내 맘대로 탑3의 성격이 인터넷을 달군 소식들을 이렇게 간추려서 전달을 하는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그리고 아직 재판이 열리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서 무죄의 가능성을 언급한다는 자체가 조금 신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한 사람이 굉장히 잔인한 그런 방법으로 가족에 의해서 살해당한 그런 사건이고 시신을 아직 찾지 못해서 유가족이 굉장히 이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설사 이제 픽션인 영화에서 시신을 찾지 못한 어떤 사건을 주제로 한 그런 영화가 유사성을 가진 영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영화와 연결시켜서 무죄의 가능성 이런 것을 언급하는 자체는 좀 부적절해 보였습니다. 네, 최지선 시청자 평권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유무죄를 예측해서 기사화하는 보도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가치 판단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불공정한 재판을 유도하는 어떤 잘못된 관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뉴이처 팀에서는 어떤 답변 내놨습니까, 위원님? 예, 영화 속 이야기와 비슷한 사건 사고 그것을 다룬 코너였습니다. 고유정 전 남편 시신을 찾지 못했을 때 무죄 가능성 이런 꼭지였는데요.
사실 뭐 그 무죄 가능성이 낮다 뭐 그러한 것을 강조하려고 한 그런 꼭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그 또 피해자 유족들의 그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진짜 저희가 반성하고 계속 또 조심하면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유무죄를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한다면 그 자체로만 남아야지 그걸 기사화하고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처장님께서 좀 한마디 보태실 부분이 있을까요? 범죄 보도는 정치적인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편안하게 이야기해도 된다라고, 그러니까 어떤 공정함 이런 것들을 걱정 안 하고 이렇게 다양한 가능성을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예. 오히려 그것이 피해자 가족 그리고 많은 보는 이 국민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건조하게 보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거리를 지나다 보면 담배 연기와 냄새 때문에 불편을 느낀 적 있을 텐데요. 금연구역을 알리는 현수막과 팻말이 있지만 무색할 정도입니다. 최근엔 지자체별로 금연구역을 확대하면서 흡연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연구역 어떻게 정해지고 관리되는지 팩트체킹 젊은 시선에서 짚어봤습니다. 길을 걷다가 한 번쯤 앞에서 날아오는 담배 연기 때문에 인상 찌푸린 적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최근 보행 흡연이 문제가 되면서 길거리가 흡연구역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펼쳐지기도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곳이 과연 금연구역인지 아닌지, 그리고 금연구역은 과연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봤습니다. (1995년)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해 의료기관 등 10개 공공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해 지정했습니다. 2010년에는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장에게도 부여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청사, 공동주택, 의료기관, 고속도로 휴게소 등 140만여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실내금연구역은 학교와 음식점, PC방 등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2016년 공동주택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2017년에는 당구장, 골프 연습장 등 실내 공간이 모두 금연구역이 됐습니다. 실외를 살펴볼까요? 서울 시내 지하철역 입구 10m 이내,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10m 이내는 모두 금연구역입니다. 아직 학교 주변 통학로는 금연구역이 아닌데요. 학교의 권한으로 임의 지정은 가능하지만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달라집니다. 먼저 서초구는 전국 최초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총 53곳의 통학로 등 학교 경계 10m 이내를 금연거리로 지정했습니다. 종로구도 2016년 지정된 금연거리를 비롯해 광화문 일대 대로변 250m, 종로구청 주변 도로와 구청 진출입도로 등 총 1,500m를 금연거리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연구역이 늘고 흡연 공간이 줄다 보니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자체는 2019년 금연구역 지정 관리 업무 지침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고 불만 붙여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자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불을 붙이지 않고 물고만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습니다. 흡연자의 흡연권 보장을 위해 흡연 부스를 설치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흡연하고 싶다면 불을 붙이기 전, 전원을 켜기 전,
주위가 금연구역인지 흡연구역인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600만 명이 담배로 인해 사망합니다. 그중 60만 명 정도는 간접 흡연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깨끗한 생활 환경을 만들고 간접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금연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DMB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시간입니다. 최근 세계 속 한국 문화의 위상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K-팝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한국 영화가 전 세계에 저력을 과시했는데요. 세계 속 한국 문화의 흐름과 해외 동포들의 이야기를 담은 더 큰 코리아를 살펴봤습니다. 최현주 평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최근 보이그룹 BTS가 K-팝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영화 기생충이 칸 국제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는 등 한국 문화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데요. 더 큰 코리아는 세계 속의 한국 문화의 흐름뿐만 아니라 해외 동포들의 삶과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큐레이터 박석원입니다. 요즘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고 있죠. 잠시 뒤 더 큰 코리아에서는 프랑스와 미국, 스페인 등 세계 먼저 곳곳에서 프랑스, 열린 미국, 한국 스페인에서 문화 펼쳐진 축제를 한국 문화 축제 현장 3곳을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우리 문화를 즐기고 있는 현지인들의 모습이었는데요. 우리의 음악과 춤, 태권도 등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 문화의 매력을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어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J'ai beaucoup aimé, j'ai trouvé que la danse c'était hyper riche en danse et j'ai beaucoup aimé, j'ai trouvé ça impressionnant la musique. 특히 미국 LA에서 펼쳐진 태권도 10원단은 공연 단원의 80% 이상이 비한국계인으로 우리 문화를 직접 배우고 익혀 공연하는 모습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10년 만에 전체 공연 단원 중 비한국계 단원이 80%에 이르렀습니다. 단독 공연은 물론 지역 행사가 열릴 때마다 단골 초청 손님으로 다만 자리 프로그램에서는 이 단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없었는데 이들을 더 집중적으로 다뤘다면 우리 문화의 매력을 알 수 있고 더욱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나만 아는 한국 이야기 코너에서는 중국 충칭에서 임시정부 청사와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를 지켜낸 이소심 씨의 이야기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소심 여사를 통해 담담히 전해지는 아버지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이달 선생의 이야기는 우리가 잊을 수 있었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所以希望我们现在的后代不要忘记历史，继承我们先烈的遗志，继续为了我们韩国的繁荣富强多做贡献。 또 세상 돋보기 코너를 통해선 매년 5월이면 러시아 전역에서 박물관을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행사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문화를 엿볼 수 있다는 점은 프로그램의 의미를 더욱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새벽에 집을 나서는 러시아 사람들,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모두가 잠든 새벽 1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사는 진아 씨가 집을 나섭니다. 더 큰 코리아는 16분 남짓의 프로그램 시간 동안 4개의 코너 속에 6개의 소식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하나의 내용을 단편적으로 다루다 보니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이끌어내긴 어렵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또한 코너가 전환될 때 영상 화면으로만 구성되다 보니 코너 간의 확실한 구분이 어려운 것은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더 큰 코리아는 세계에서 사랑받는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앞으로도 우리 문화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상상을 현실에 가깝게 표현하는 기술 바로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그렇다 보니 영상을 다루는 방송에서 그래픽은 빼놓을 수 없는 분야인데요. 이 화려한 효과부터 사건, 사고를 재현한 3D 애니메이션 등을 만들고 있는 제작 그래픽팀을 YTN 이야기에 담았습니다.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화려한 색채, 3D 영화를 연상케 하는 화면 효과, 프로그램의 처음과 끝을 알리는 타이틀부터 심층 보도에 필요한 시뮬레이션 영상까지 YTN의 그래픽을 책임지는 오늘의 주인공, 제작 그래픽팀을 소개합니다. 펜을 들고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 태블릿으로 모형을 구상해보기도 합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어느새 뚝딱 작품을 탄생시키는데요. 뭘 그렇게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거죠? 제작 그래픽팀은 방송에 들어가는 그래픽 중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제작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방송 타이틀부터 해갖고 그리고 저희가 가상 현실로 쓰는 그런 AR, VR 그리고 글로벌 센터나 라이프, 사이언스 쪽에서 제작에 필요한 그런 그래픽들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YTN 날씨 중계 화면은 물론 재난, 재해 예방에도 3D 시뮬레이션이 가동되는데요. 때마다 개최되는 국가 대형 이벤트, 그 속에 제작 그래픽이 빠질 순 없겠죠. 단조로운 화면에 수놓은 다채로운 효과, 시청자의 흥미를 끌어낼 만합니다. 요점만 쏙쏙 뽑아 누구나 알기 쉽게 만든 친절한 그래픽, 어떻게 탄생되는 건가요? 1차적으로 의뢰가 들어오면 기획 의도나 컨셉을 들어보고 저희 디자이너들은 이제 방향성을 제시해 주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래픽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업무에 맞게끔 서로 레퍼런스나 피드백을 주고 그걸 취합해서 디자이너가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갑니다. YTN 해외여행 안전정보 프로그램에서 새롭게 선보일 AR 증강현실 리허설 현장. 현실 상황에 그래픽을 입혀 사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표현해내는 기술이 바로 증강현실인데요.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수없이 많은 수정과 보완 작업을 거쳐 비로소 고품질의 그래픽이 탄생됩니다. 여기가 실제 스튜디오인지 그래픽인지 구분이 어려운데요. 1분 1초를 다투며 시청자의 눈을 사로잡을 그래픽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작업일 텐데요. YTN이 사실 다른 방송사에 비해서 많이 쓰이는 편이에요. 가상 그래픽 관련해서. 앞으로는 좀 선두주자로 이끌어가게끔 많은 벤치마킹과 많은 레퍼런스들을 수집해서 저희만의 YTN만의 가상 그래픽을 만들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신속 정확함은 물론 프로의식까지 겸비한 그래픽 디자이너들. 그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휘황찬란한 그래픽.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YTN에서 만나보세요. 최근 옥스퍼드 대학교 부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발간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9 보고서를 보면 YTN이 국내 언론사 가운데 매체 신뢰도 2위에 올랐습니다. YTN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진심을 담아 진실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